안녕하십니까. 르크로이 코리아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믹스 시그널,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의 혼재된 부분에서 어떻게 신호를 파악할 건지, 그리고 일반적인 디지털 신호들을 어떻게 디코딩하고 트리거할 건지, 그리고 오토모티브 쪽에서 트리거 및 디코딩하는 방법들, 그리고 설계 시 또는 측정할 때 필요한 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또는 병렬 데이터, 직렬 데이터들이 혼합된 시스템에서 그 상황을 적절하게 관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블록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베디드 시스템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아주 다양한 아날로그 신호 및 디지털 신호들을 관측해야만 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 메모리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흘러다니는 데이터와 어드레스로 구성된 디지털 라인들, 그리고 컨트롤러와 그 하위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I2C, 스파이 등 이런 시리얼 데이터들, 그리고 컨트롤러와 또 다른 컨트롤러 사이의 통신을 위한 CAN 또는 UART, 링 같은 버스 라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호들로 구성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디버깅, 그리고 전반적인 동작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디바이스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채널의 확장과 그에 부응할 수 있는 트리거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포착한 이미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슬라이드가 혼합 신호를 포착해서 표시한 그 예입니다. 아날로그 채널에서는 2기가 이상의 주파수 대역, 그리고 높은 샘플링 속도로 아날로그 신호를 포착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에서는 500MHz의 클럭 속도까지 포착할 수 있는 샘플링 속도, 그리고 채널당 50메가포인트 이상의 저장 공간을 가진 메모리를 이용해서 각종 시리얼 데이터들을 디코딩하고 화면에 동시에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호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 또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 스코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엣지 트리거, 그리고 그 소스로 디지털 라인들을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엣지 트리거에서 디지털 라인 36개를 모두 그 소스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트리거할 수 있는 드롭아웃 트리거, 디지털 신호들의 입력 채널에서 펄스 폭의 변화 또는 주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아날로그 입력 채널 4개, 그리고 익스터널까지 5개의 아날로그 채널 외에 디지털 라인 36개를 모두 그 조합을 이용해서 트리거할 수 있는 패턴 트리거, 또는 그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화면처럼 디지털 라인들의 입력을 이용해서 일반 I2C나 스파이 또는 CAN 이상의 그런 데이터 신호들까지도 그 조합을 이용해서 트리거를 할 수 있는 메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들의 이런 크로스 트리거에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엣지를 이용하는 방법, 또 펄스 폭을 이용하는 방법, 글리치, 인터벌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항목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퀄리파이드 이벤트 트리거입니다. 퀄리파이드 이벤트 트리거의 경우에 특정한 아날로그 신호의 조건이 먼저 만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디지털 조건이 만족된 신호에서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경우에 완전하게 아날로그 디지털 라인의 크로스 트리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전에 보였던 이런 트리거를 이용해서 화면에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들이 같이 표시된 경우에 측정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측정에서도 디지털 라인에 대해서도 아날로그 파형을 측정하던 그런 자동 측정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측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6개의 예가 그 측정 예인데요. 주파수, 딜레이, 주기, 또는 두 신호의 딜레이 차, 펄스 폭, 그리고 듀티 사이클 등 이런 간단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메저먼트가 가능하고요. 또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커서를 이용하는 경우에
디지털 라인들 위에 커서가 올라가게 되면 디지털 그 그룹을 파악하고 바로 그 값들을 16진수로 디코딩해서 각 디지털 라인 그룹에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 보고 계신 화면에서는 지금 500MHz 클럭을 D0, 그러니까 디지털 라인의 첫 번째 봤고요.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채널 1번 맨 아래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500MHz 신호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인들에서 측정할 수 있는 펄스폭, 딜레이, 델타 딜레이, QTB 등을 지금 동시에 메저먼트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스코프를 사용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커서를 올리고 파라미터를 올려서 디지털 라인 또는 아날로그 라인을 쉽게 메저먼트하고 그 역학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속 시리얼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은 I2C, SPI, UART 등이 있고요. 여기에 나열된 이런 프로토콜들은 비교적 전송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SPI에서 약 최대 30Mbps고 나머지는 3메가 근처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스코프 또는 패시브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고요. I2C와 SPI 같은 라인에서는 여러 가지의 라인을 동시에 관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I2C, SPI, UART 세 가지의 프로토콜을 같이 디코딩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믹스드 시그널 오실로스코프가 아마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I2C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2C는 인티그레이티드 서큐트의 약자로 일반 물리적으로 클럭과 데이터 라인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마스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요. 디바이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그 디바이스들을 식별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I2C의 메시지 기본 구조입니다. 스타트 비트를 시작으로 해서 스탑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스타트 비트 후에 바로 어드레스 비트, 그리고 리드 라이트 비트, 액, 그리고 데이터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드레스는 보통 7비트에서 10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어드레스를 가진 슬레이브에서 액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적게는 1개에서부터 많게는 1000개의 바이트로 구성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4바이트 이하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하지만 EEPROM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데이터 바이트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특정 시스템이 구동되는 순간, 그러니까 처음 전원이 인가된 순간에 약 0.2초, 200ms 동안 포착한 데이터와 클럭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A0 어드레스를 가진 메시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리드 라이트의 여부, 그리고 포함된 데이터 값을 비롯한 전체적인 데이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 뷰를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이전, 후에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실려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백 미리세컨드의 현상들을 화면에 디코딩을 해두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신호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세 가지의 검색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별로 특정한 어드레스를 가진 데이터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검색할 수 있는 어드레스 검색 기능, 또는 패킷별로 이웃하는 패킷 사이를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패킷 검색 기능, 그리고 특정한 데이터들을 포함한 그런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검색 기능,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긴 데이터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도 쉽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긴 데이터들을 포착하고 또 원하는 데이터들을 검색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아이스퀘어시, 스파이, 여러가지 이런 시리얼 디코드에서도 트리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 또는 리스타트, 이런 상태를 가지고 트리거할 수 있는 기능, 또는 특정한 주소, 아니면 특정한 주소 내에 포함된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트리거할 수 있는 기능, 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포함된, 특히 EEPROM 같은 경우에 특정한 바이트 옵셋을 지정해서 몇 번째 옵셋에서 어떤 데이터 값이 있었을 때 그런 데이터를 보겠다 하는 이런 옵셋을 가지고 트리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리거 기능을 이용한다면 데이터 검색에 소요되는 이런 시간을 줄이면서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들 또는 프레임 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아이스퀘어시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스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는 시리얼 퍼리퍼럴 인터페이스 약자로 모토로라에 의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용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크게 보면 데이터, 클럭, 칩 셀렉트 이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고요. 마스터의 인아웃, 그러니까 입출력까지 본다면 4개의 선으로 구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파이에서는 아이스퀘어시에서 사용하던 어드레스 대신 칩 셀렉트 또는 슬레이브 셀렉트라고 부르는 신호를 이용해서 어떤 장치에 데이터가 전송돼야 되고 또 어떤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 아래 보면 SSPI, SIOP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Simplified Spy인데요. 이 구조에서 보면 칩 셀렉트가 지금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칩 셀렉트가 없으므로 일반 이런 단일 마스터, 단일 슬레이브 구조에서는 칩 셀렉트 없이 디코드 또는 트리거 할 수 있는 기능을 측정기가 제공하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메모리에 데이터가 읽히고 또 쓰는 과정을 포착한 화면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스펙 테이블을 지금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신호의 위쪽은 마스터인 슬레이브 아웃, 즉 마스터에서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마스터에서 보내고 있는 명령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잘 보시면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화면에서 03, 즉 바이너리로 보면 011이죠. 이러면 커맨드 상으로 리드 명령이 되고요. 리드 명령 바로 뒤에 지금 10번 주소 어드레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주소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마스터인 슬레이브 아웃에서 보면 20이라는 데이터가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11번, 12번, 마지막 17번까지 주소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스파이 디코드를 수행하는 메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 즉 데이터, 클럭, 그리고 마지막에 칩 셀렉트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CPOL, CPHA 라고 해서 클락의 폴라리티 그리고 클락의 페이즈를 또 지정해서 디코딩하는 그런 메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심플리파이든 SIOP든 일반적인 칩 셀렉터 없이도 칩 셀렉터 없이 디코딩을 할 수 있는 CS 무시라는 이런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테이블 보기, 찾기, 표 구성, 표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버스의 움직임들을 표로 보고 그 테이블을 바로 엑셀 시트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스파이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패턴 또는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포착할 때 사용하는 트리거 메뉴입니다. 아이스퀘어시에 비해서 비교적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모든 버스의 데이터들만 가지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패턴 길이 또는 데이터 값만 설정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화면의 중앙 또는 트리거를 원하는 위치에서 포착할 수 있고요. 이에서는 지금 5, 3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트리거를 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코딩과 마찬가지로 클락의 폴라리티하고 클락의 페이지를 정할 수 있는 항목을 화면 아래쪽 중앙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대 마이크로 컨트롤러 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UART나 RS232C도 아이스컷이나 스파이와 같은 디코딩 및 트리거 기능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UART에서는 9비트의 데이터 비트를 사용하는 UART까지도 디코딩이 현재 가능하고요. 또 화면에서는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건 트리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메시지 범위, 그러니까 특정한 데이터가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작고 또는 범위 내에 있거나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경우에 쉽게 트리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한다면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곧바로 디버깅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트리거하고 디코드 기능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호 위에, 그러니까 물리계층 신호 위에서 바로 디코드 정보를 표시하고요. 또 디코드 정보를 표시할 때 ID 또는 데이터들을 각각의 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서 누가 봐도 쉽게 이게 ID구나, 이게 write 기능이구나, 또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토콜들을 동시에 4가지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디코딩해서 화면에 바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한 경우에 바로 확대 또는 스크롤링을 이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데이터들을 포착한 경우에 테이블 형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쉽게 관측할 수가 있고요. 또 테이블 정보들을 바로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모드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ID, 데이터 패킷, 그리고 데이터. 이 3가지의 아주 간단한 이런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럭 신호들을 굳이 화면에 띄우지 않고도 디코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채널 수를 전략하기 위해서 클럭 신호를 익스터널 단으로 입력받아서 디코딩 또는 트리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자동차용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CAN, LIN, FlexRay, MOST 등의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신호들은 기본적으로 차동 시그널링, 그러니까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차동 프로브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리얼 통신들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아이스컷이, 스파이, UART와 아주 유사한 그런 트리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프로토콜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디코드를 해야 되고요. 또는 측정들에 대해서도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측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메시지와 메시지 간의 시간 또는 메시지와 아날로그 시그널 간의 시간, 주로 데이터 버스들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스피드의 CAN 또는 LIN, 플렉스레이 이슈들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이전, 이후의 지연 시간이나 또는 얼마나 데이터들이 잘 가고 있는지 디코드를 서로 비교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먼저 CAN 트래픽으로부터 어떻게 메시지들을 디코딩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의 그림이 디코딩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의 CAN 트래픽 신호고요. 그 오른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16진수로 디코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중앙에서 특정한 부분들, 아이디가 410번 아이디인데요. 이것을 주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에는 심볼 디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헥스 데이터들이 어떠한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르크로이의 캔버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DBC 파일들을 측정기에서 바로 읽어서 그 결과들을 화면에 디코딩해서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면 읽기에도 편하고 또 데이터들 메시지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심볼릭 디코딩을 수행하려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DBC 파일을 측정기에 저장하고 바로 클릭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냉각기에서 올라오는 냉각기 온도가 현재 몇 도인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바로 디코딩해서 화면에 표시가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 16진스 포맷보다 훨씬 보기도 쉽고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이 DBC 파일은 디코딩 외에도 트리거에도 쉽게 적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테이블 보기 또는 멀티 디코딩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분에서는 CAN, 플렉스레이, 린 이러한 프로토콜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CAN 같은 경우에도 하이스피드, 로우스피드 이러한 여러 가지 CAN 네트워크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그러니까 측정 시스템에서 이러한 버스들의 전체적인 ECU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멀티로 서로 다른 스피드의 CAN 또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들을 동시에 디코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하이스피드와 로우스피드 신호를 지금 디코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캔버스 시스템과 게이트웨이를 통과한 그런 플렉스레이 신호를 동시에 디코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캔 메시지에 액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액 에러죠. 액 에러 상태를 확대해서 그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동차 내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고요. 특정한 이슈에서 나오는 신호를 트리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CAN 트리거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전에 아이스퀘어시, 스파이, 로우스피드 이런 신호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트리거 메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인지 리모트 프레임인지 또는 에러 프레임을 포착할 건지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ID 컨디션에서 포착을 할 건지 또는 특정한 아이디가 설정이 되고 나면 데이터 비트는 어떠한 형태에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 트리거를 할 건지 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미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DBC 파일을 이용해서 바로 원하는 메시지를 트리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아이디가 210번인 스탠다드 빗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그 CAN 메시지를 트리거링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속도는 500kbps고요. 데이터 타입은 프레임 타입은 현재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디코딩은 현재 헥사 값으로 해서 아이디가 2102인 이런 아이디에서 트리거를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컨디션은 지금 동케어로 해서 210번 아이디 값을 가진 모든 형태들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6진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아이디, 데이터 값 이런 범위를 설정해서 트리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심볼릭, 즉 DBC 파일에서 직접 트리거 메뉴를 설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DBC 파일을 오픈해서요. 메시지, 즉 아이디하고 똑같죠. 그리고 메시지와 시그널, 이것은 아이디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아이디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리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시그널을 선택을 했고요. 현재는 온도에서 지금 트리거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현재 255도씨고요. 그 내에서 특정한 밸류에 지정한 값보다 큰 조건에서 트리거를 해달라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슈들의 통신 내에서 에러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에러들이 발생한 프레임을 모두 에러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프레임들만 따로 트리거링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에러에는
뭐 비트 에러, 스토핑 에러, 폼 에러, CRC 에러 또는 액이 없었을 때 발생하는 노액에 대한 이런 에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주의 깊게 또는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몇 번이나 발생했으며 어느 상태에서 이전에, 즉 에러가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형태들을 이루고 있었는지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들을 모두 다 똑같이 디코딩해서 어떠한 상태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에러는 현재 폼 에러인지 또는 CRC 에러인지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캔 트래픽의 디코딩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16진수 또는 심볼릭으로 디코딩이 가능하고요. 또 트리거에서도 에러, 리모트, 데이터 등의 이런 프레임들을 쉽게 트리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캔 메시지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시스템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캔 메시지에 관련된 측정 파라미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캔과 특정 아날로그 신호와의 시간 차를 측정할 수 있느냐, 또는 캔 메시지하고 또 다른 특정 메시지하고 시간 딜레이가 어느 정도나 생겼느냐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캔 메시지에 인코딩된 그런 데이터들을 데시멀 값 또는 뭐 온도가 얼마인지 RPM이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정의한 값으로 디코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can to value라는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time at can이라고 해서 트리거 시점에서부터 특정한 캔 메시지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연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퍼센트 기호로 지금 표시되는 게 캔버스 로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메시지가 전체 캔 트래픽 내에서 몇 퍼센트의 점유를 하고 있는지 점유를 측정하고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된 이런 측정들을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트랙, 트렌드 또는 히스토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측정한 값들을 통계 처리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들이 있고요. 이 히스토그램을 다시 또 메저먼트 할 수 있는 이런 19개의 히스토그램 전용 파라미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 위쪽에 캔 트래픽을 현재 포착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채널 2번에서는 웨이크업 신호를, 그러니까 즉 아날로그 신호를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디가 1, 3, 2인 그런 메시지를 디코딩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 맨 아래쪽에 웨이크업 신호하고 이 메시지하고 딜레이를 측정을 하고 그 값들을 히스토그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디코딩 및 측정들을 한 화면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엘크루의 캔버스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캔 메시지와 아날로그 신호를 동시에 포착을 하고 두 개의 시간 지연, 그리고 캔 메시지와 메시지의 시간 측정, 두 개의 파라미터들을 동시에 히스토그램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서 캔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P3, 레인지, F2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P8까지 해서 모두 다 히스토그램에 관련된 이런 메저먼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툴들을 이용해서 전체 캔 메시지들을 실어 나르는 물리계층의 특성들을 쉽게 메저먼트하고 그 패스페일 여부를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린 트래픽을 트리거해서 디코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린은 린 스펙 1.3, 2.0, J2602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분석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브레이크 신호 외에 메시지의 아이디 또는 메시지의 아이디하고 데이터의 조건 또는 에러 프레임까지 모두 다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RC나 헤더 페리티, 싱크 바이트 에러
각각의 이런 에러 트리거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모든 디코드 메뉴와 같이 테이블 보기, 테이블 저장, 그리고 트리거 기능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플렉스레이에서의 디코딩과 트리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렉스레이에 대해서는 지금 디코드에 관련된 메뉴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모든 캔, 린, 아이스케어시 등과 거의 유사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피지컬 레이어 측정하고 트리거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플렉스레이 같은 경우에 트리거가 TSS 신호,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터 프레임하고 비슷한 신호인데요. TSS 또는 스태틱, 다이나믹 프레임에서 아이디를 가지고 트리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이클 카운트, 기타 비트 스타트 시퀀스라든가 프레임 스타트 시퀀스, 프레임 엔드 시퀀스, CRC 에러, 이런 각종 그 신호의 특성에 맞춰서 트리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리거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조건을 이용해서 특정한 범위 내 또는 범위 밖에 있는 신호들만을 골라서 트리거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플렉스레이 프레임에서 트리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스태틱 프레임에서 밸류가 04인 그런 값에서 트리거를 하고 있고요. 디코딩 하는 모습은 이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고 있고 아이디가 어떤 거고 또는 거기에 포함된 CRC는 어떤 값인지 라는 것들을 모두 색으로 구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타입에서 보시면 스타트 조건, 심볼에 관련된 거, 에러에 관련된 거 모두 다양한 조건에서 트리거를 수행할 수 있고요. 비트 속도 같은 경우에도 2.5, 5메가 그리고 10메가를 지정해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제 위쪽에 지금 플렉스레이 프레임들이 디코딩 돼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서는 아이마스크를 이용해서 피지컬 레이어의 신호 품질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지금 4가지가 이네이블 돼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는 딜레이라든가 또는 지터, 이런 피지컬 레이어 스펙에 지정한 이런 메저먼트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서는 지금 테이블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레이 캔 솔루션의 특징을 살펴보면 디코드된 정보가 물리계층, 그러니까 신호 위에서 바로 표시가 되고요. 디코드된 파형을 확대했을 때 파형하고 디코드된 그런 정보들을 더욱 자세하게 관측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미 보셨다시피 서칭 기능을 3가지 이상의 서칭 기능을 제공해서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셨던 것처럼 트리거 기능들이 매우 다양한데요. 이러한 다양한 트리거를 이용한다면 어떠한 범위에 있는 그런 데이터라도 아주 쉽게 트리거하고 또 분석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신호들을 어떻게 동시에 관측을 하고 채널 수를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 라인들을 어떻게 디코딩하고 또 트리거할 것인가,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어떻게 캔하고 린, 플렉스레이 등의 연관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상의 신호들을 관측하는데 기존의 스코프들, 일반적으로 부르는 전통적인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런 스코프만 가지고서 특정한 아날로그의 이벤트 또는 특정한 조건에서 트리거만을 가지고서 디코딩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르크로이의 MS-250 또는 MS-500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바로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신호들도 쉽게 관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로우 스피드의 신호 디코드 트리거, 또 캔의 디코드 트리거, 플렉스레이의 디코드 및 트리거, 파이 테스트 등을 이용한다면 인베디드 시스템을 연구하고 또 설계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고
또 디자인하고 검증하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측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